조선시대 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실 어이였지만 평생 백성의 건강을 걱정했던 사람이었죠. 바로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허준은 수많은 약재를 다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음식이었죠. 약보다 먼저 음식을 살펴라. 허준이 동의보감에 남긴 이 한마디는 그가 얼마나 일상의 식탁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보여줍니다. 병이 나서 약을 먹는 것보다 매일 먹는 음식으로 병을 막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의 비결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허준은 대체 어떤 음식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산삼, 녹용, 비싼 보약제였을까요? 아닙니다. 허준이 강조한 음식은 시장 한편에서 밭 한쪽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흔한 음식들이 어떻게 약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허준이 특별히 매일 먹으라고 권했던 5가지 음식을 소개합니다. 무, 미나리, 마, 꿀, 팥. 이 5가지가 왜 500년 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지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겨울이면 누구나 먹는 그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음식의 진짜 힘을 모르고 지나칩니다. 허준은 이것을 겨울철 인삼이라 불렀습니다.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무입니다. 속이 더부룩할 때 옛 어른들은 생각 없이 무를 찾았습니다. 그냥 습관처럼요. 하지만 그 습관 속에는 깊은 지혜가 숨어 있었습니다. 무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었습니다. 소화를 돕는 효소가 가득한 자연이 준 소화제였던 거죠. 허준은 동의보감에서 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는 기운을 내리고 막힌 것을 풀어준다. 체한 음식, 답답한 가슴, 부글거리는 속. 이 모든 증상을 무 한 조각이 해결해줬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밥상에 무는 절대 빠지지 않았죠. 하지만 무의 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무에는 아밀라아제라는 강력한 소화효소가 들어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전분을 분해하고 장을 깨끗하게 하며 면역력까지 높여줍니다. 500년 전 허준이 말한 그 효과가 과학으로 증명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무는 겨울에 더욱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찬 기운을 받아 단단해진 무는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허준은 무를 겨울의 인삼이라 불렀던 겁니다. 이제 2번째 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봄이 되면 사람들은 이것을 찾았습니다. 겨운에 쌓인 몸속 독소를 씻어내기 위해서였죠. 허준이 특별히 강조했던 해독 음식,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봄이 되면 장터 한쪽에서 향긋한 냄새가 났습니다. 물가에서 자란 푸르른 채소, 미나리였죠. 사람들은 겨울 내내 움츠렸던 몸을 깨우기 위해 미나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미나리였을까요? 허준은 미나리를 독을 씻어내는 채소라고 불렀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이렇게 적혀 있죠. 미나리는 열을 내리고 기름기를 씻어내며 몸속 독을 풀어준다. 한겨울 동안 우리 몸은 많은 것을 쌓아둡니다. 기름진 음식, 활동 부족, 탁한 공기. 그 모든 것들이 봄이 되면 몸을 무겁게 만들었죠.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미나리였습니다. 미나리는 물에서 자라는 채소답게 몸속 노폐물을 씻어내는 힘이 강했습니다. 특히 간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을 맑게 하는 효과가 뛰어났죠. 그래서 옛 사람들은 봄나물로 미나리를 가장 먼저 찾았던 겁니다. 현대에 와서는 어떨까요? 미나리는 여전히 해독 음식의 대명사입니다. 특히 숙취해소 음식으로 유명하죠. 술 마신 다음 날 미나리국이 생각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나리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알코올 분해를 돕고 간 기능을 회복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500년 전 허준의 지혜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통하는 겁니다. 하지만 미나리를 먹을 때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미나리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찬 사람은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적당히 계절에 맞게 먹는 것. 그것이 허준이 말한 음식의 지혜였죠. 이제 세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산속 깊은 곳에서 자라는 특별한 식재료입니다. 허준은 이것을 신이 내린 뿌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겉모습은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놀라웠죠.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마입니다. 많은 산에서 자라는 뿌리 채소입니다. 끈적끈적한 점액이 특징이죠.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 점액 때문에 낯설어합니다. 하지만 이 점액이야말로 마의 진짜 보물입니다. 허준은 동의보감에서 마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기운을 보하고 위장을 튼튼하게 하며 오래 먹으면 몸이 가벼워진다. 특히 기력이 떨어진 사람, 소화가 안 되는 사람, 입맛이 없는 사람에게 마를 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의 끈적한 점액질에는 뮤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소화를 돕고 영양 흡수를 높여줍니다. 말 그대로 위장을 감싸주는 천연 보호막인 셈이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몸이 약한 아이들에게 마를 갈아서 먹였습니다. 기력을 보충하고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였죠. 현대 연구에서도 마의 효능은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혈당을 안정시키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자연이 준 에너지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도 아니고 보약도 아닌데 매일 먹으면 몸이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마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날 것으로 먹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으니 살짝 데치거나 익혀 먹는 게 좋습니다. 이제 네 번째 음식입니다. 이것은 음식이라기보다 자연이 준 달콤한 선물에 가깝습니다. 허준은 이것을 단순한 단맛이 아니라 마음을 안정시키는 약으로 봤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꿀입니다. 꿀은 예로부터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귀하다고 해서 왕족만 먹은 건 아니었죠. 산속에서 벌을 키우는 사람들은 꿀을 약처럼 사용했습니다. 특히 기침이 날 때, 목이 아플 때, 마음이 불안할 때 따뜻한 물에 꿀 한 숟가락을 타서 마시면 신기하게도 증상이 가라앉았습니다. 허준은 꿀의 효능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꿀은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기운을 보하며 독을 풀어준다. 단순히 단맛을 내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뜻이죠. 특히 꿀은 폐를 보호하는 효과가 뛰어났습니다. 건조한 계절이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 꿀차 한 잔은 최고의 보양식이었습니다. 현대 의학에서도 꿀의 효능은 인정받고 있습니다. 항균 작용, 항염 작용, 면역력 강화, 심지어 상처 치유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죠. 하지만 꿀을 먹을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꿀은 절대 뜨거운 물에 타면 안 됩니다. 60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꿀의 유익한 효소들이 파괴되기 때문이죠. 미지근한 물에 타서 마시는 것, 그것이 꿀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돌이 지나지 않은 아기에게는 꿀을 주면 안 됩니다. 보툴리누스균 때문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주의사항만 지킨다면 꿀은 온 가족이 매일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자연식품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음식입니다. 이것은 작고 붉은 곡식입니다. 장마철이 되면 사람들은 이것으로 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몸속 습기를 몰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죠? 바로 팥입니다.
팥은 작지만 강한 곡식입니다. 특히 여름철, 장마철에 그 진가를 발휘했죠. 습한 날씨가 계속되면 우리 몸에도 습기가 찹니다. 몸이 무거워지고 다리가 붓고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나죠. 이럴 때 필요한 게 팥이었습니다. 허준은 동의보감에서 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팥은 물을 내보내고 부은 것을 가라앉히며 습기를 제거한다. 팥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뇨 작용입니다. 몸속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시켜 부종을 줄이고 몸을 가볍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다리가 붓거나 몸이 무거울 때 팥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약이었던 겁니다. 현대에 와서도 팥의 효능은 여전합니다.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을 돕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게다가 항산화 성분까지 들어있어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작은 붉은 알갱이 속에 이토록 많은 효능이 숨어 있었던 거죠. 팥을 먹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팥죽, 팥빙수, 팥소, 팥차. 계절과 기호에 따라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팥죽입니다. 설탕을 많이 넣지 않고 담백하게 끓여 먹으면 팥 본연의 효능을 그대로 느낄 수 있죠. 여기까지가 허준이 강조한 5가지 음식입니다. 무, 미나리, 마, 꿀, 팥. 이 5가지는 비싸지도 않고 구하기 어렵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는 5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왜 허준은 이런 평범한 음식들을 강조했을까요? 산삼이나 녹용 같은 귀한 약재도 많았을 텐데 말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진짜 건강은 특별한 날 먹는 보약이 아니라 매일 먹는 밥상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평소 식습관이 나쁘면 소용없습니다. 반대로 매일 조금씩이라도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은 스스로 회복하고 강해집니다. 그게 바로 허준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약보다 먼저 음식을 살펴라. 이 한마디 속에 담긴 깊은 뜻이 바로 그것이었죠. 이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허준이 매일 먹으라고 강조한 5가지 음식. 무, 소화를 돕는 겨울의 인삼. 미나리, 독을 씻어내는 봄의 해독제. 마, 기력을 보충하는 자연의 에너지바. 꿀, 마음과 몸을 안정시키는 달콤한 약. 팥, 습기를 몰아내는 작은 붉은 곡식. 이 5가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이죠. 시장에 가면 있고, 밭에 가면 있고, 산에 가면 있습니다. 특별히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그 효능은 어떤 비싼 보약 못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허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특별한 날 한번 먹는 보약보다 매일 먹는 평범한 음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동의보감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곧 약이다. 이것이 바로 식약동원실 여 동요의 정신입니다. 음식과 약은 근원이 같다는 뜻이죠.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을 찾고 약을 먹습니다.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돌아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식탁입니다. 오늘 아침 무엇을 먹었나요? 점심에는 어떤 음식을 먹을 계획인가요? 저녁 식탁에는 어떤 재료가 올라갈까요? 이 질문들이 바로 건강의 시작입니다. 허준이 전하려 했던 건 복잡한 의학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거창한 건강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의 식탁을, 매일의 음식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챙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무 한 조각, 미나리 한 줌, 마 한 뿌리, 꿀 한 숟가락, 팥 한 그릇. 이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몸이 달라져 있습니다. 소화가 편해지고 피로가 덜하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그게 바로 허준이 말한 음식의 힘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무나물 한 접시, 미나리 된장국 한 그릇, 마를 갈아 넣은 죽 한 그릇, 따뜻한 꿀차 한 잔, 팥죽 한 그릇. 이렇게 작은 시작이 500년 전 허준의 지혜와 만나는 순간입니다. 약보다 먼저 음식을, 치료보다 먼저 예방을, 복잡한 것보다 평범한 것을. 이것이 바로 동의보감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의 식탁, 그곳에서 시작됩니다.